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HJC 알파 시리즈 이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알파 12 모델이고요. 지금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옆에 있는 알파 1 기존의 시리즈로 나오고 있던 알파 11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게 되면 이렇게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가 무슨 키트일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HJC 스티커, 이 스티커, 여분 스티커가 있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알파 12. 다크 스모그 실드. 이것을 거의 서비스처럼 항상 주셨어요. 이렇게 쉴드의 품질이 알파 1이 되면서 상당히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차폐력도 좋아지고 통자름도 많이 준 게 사실입니다. 아직 제가 알파 12를 쓰고 주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쉴드 능력이 얼만큼 올라갔을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핀낙이 박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시고 안에 있는 핀낙 필름 뽑아서 쉴드 안쪽에다가 부착을 해 주셔야 김서림이 방지됩니다. 핀낙은 비싸요. 비쌉니다. 자, 제가 구매한 모델은 요게 모델명이 뭐죠? 저도 그냥 예뻐서 샀어요. 사실 지금 나오는 뭐 스파이더맨이나 오징어 게임 등등 예쁜 그래픽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화려한 거는 제 취향이 아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 전에 나왔던 알파 11 모델이고요. 이번에 최신상으로 나온 알파 12, 알파 1 되겠습니다. 알파 1. 지금 HJC 이제 풀페이스 라인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은 이 알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가장 최신상이며 상급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알파 12가 나왔습니다. 12.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번을 빼놓고요. 9세대와 신세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 제가 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전면부 덕트입니다. 덕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알파 11은요 단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따다닥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경을 써서 끝까지 밀지 않으면 이게 정확한 온오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 12에서 개선된 것은 온, 오프, 온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라이더가 주행 중에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조작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조작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 이마에 있는 통풍구가 단순히 이마 속으로 들어가면서 머리에서 나는 열기를 데리고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역할만 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알파 11은 이 뒷부분이 완전히 막힌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파 12는 이 뒤쪽으로 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바람이 머리를 타고 누르면서 헬멧에 뜨는 현상이나 흔들림을 더 잡아줄 수 있도록 설계한 걸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신 거죠.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스포일러 라인이 얼핏 그렇게 먼 데서 보시면 유사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유사해 보이실 수 있으나 옆으로 돌려서 잘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일자로 끝으로 떨어지는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로 끝으로 떨어지는 라인이지만 12는 내려오면서 한번 꺾여 올라갑니다. 꺾여 올라가면 당연히 바람이 이렇게 모이면서 머리 뒤쪽이 흔들리는 현상을 더 모아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섬세하지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 덕트. 이마 덕트가 이것도 마찬가지 1차원적으로 온, 오프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라이더가 이렇게 쉽게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알파 11은 이렇게 작은 이 손잡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이게 온인지 오프인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좀 어렵습니다. 좌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 건지 닫은 건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분간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개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 턱 부분 입 쪽에 있는 통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단으로 올렸다 내렸다. 이 부분 자, 입부분에 흡입구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고 닫았을 때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제가 알파1을 처음 착용해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걸 열었을 때 거의 쉴드를 연 것만큼 공기 흡입량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알파12도 형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능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가장 알파 11과 알파 12가 가장 크게 변화한 점 무엇이냐? 이 쉴드 개폐 방식이 쉴드 개폐 방식. 얘는 센터 부분에서 쉴드를 개폐했기 때문에 기존의 타 브랜드에 익숙하신 분들, 좌측이나 우측을 엄지로 여시던 분들은 센터에 있는 이 오픈 장치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헤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꽉 눌러야 겨우 닫힙니다. 구조적으로 약간 허술했어요. 그리고 락 장치가 따로 있기는 하나 너무 조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찾아서 열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쉴드를 강제로 여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당연히 헐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알파 12는 옆에서 락을 눌러주고 올려주게 되면 보이시나요? 일정 양 이상 오픈을 원하게 되면 스스로 끝까지 밀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내려주다가 마찬가지 끝까지 닫으려고 하면 탁 붙으면서 저절로 락이 됩니다. 이게 혁신적이에요. 이게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전면 여러분들 뷰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빨리 쓰고 달려보고 싶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쉴드 기어 방식이 알파 11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알파 11은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쉴드가 움직일 때 동작 자체가 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HJC에게 가장 바랬던 부분이 이 쉴드 두께와 차폐 능력, 소음 차단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쉬웠지만 그래도 국산 브랜드의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파 1이 나오면서 상당히 차폐 능력이 좋아지고 쉴드가 완전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12가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얼른 쓰고 달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알파 11을 펴놓고 겉으로 보시면 당연히 알파 1은 이렇게 모아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소드처럼 보입니다. 정면에서는 소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려보면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알파1이 훨씬 길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레이스용 모델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 장착되는 추가 스포일러까지 하게 되면 엄청 길어지죠. 그래서 정면에서 본 소드핏은 알파1이 훨씬 유리해 보이나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내가 머리를 왔다 갔다 해봤을 때 알파1이 좀 더 길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감안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쉴드 락 부분을 보면 디자인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이냐, 기존에 쓰시던 이런 슬라이드 락 방식이냐, 이렇게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알파12가 알파1의 DNA를 이어받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피 부분입니다. 내피가 알파1과 알파12가 거의 같습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형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재질은 약간씩 달라요. 여기 언더 쪽은 거의 같고요. 안에 이너 라이너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재질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스에 집중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게는 들어보면 비슷합니다.